여러분, 요즘 문 앞에 낯선 택배 하나쯤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내가 시켰던가? 하며 송장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요, 그 택배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택배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니어 세대를 노리는 정말 교묘하고 무서운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 나가보니 문 앞에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어. 내용물을 보니 내가 시킨 물건도 아니고 이름은 맞는데 이상한 물건이었지. 처음엔 단순한 오배송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후 또 다른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송장에 적힌 발신자 번호로 전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도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보상 처리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계좌번호를 묻고 신분증 사진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본인도 모르게 6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함정 택배 수법입니다. 그 친절함이 속임수였던 거죠. 전화하는 순간 목소리로 나이와 말투를 파악하고 계좌를 요구하는 순간 사기 범죄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 범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르신들, 우리 집 문 앞에 이상한 택배 하나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뭘까요? 대부분은 송장을 보고 이게 뭘까? 하면서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하시죠? 바로 그 행동이 시작입니다. 범죄자들은 택배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택배는 미끼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면 여러분 목소리에서 연령대가 파악됩니다. 어르신이구나 하는 순간 범죄자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말투로 대응하며 신뢰를 쌓고 보상해 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유도합니다. 심지어는 신분 확인이 필요해요 라며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의를 지키시느라 무심코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다 탈취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정보를 주면 그 이후부터는 통장이 털리고 심하면 대출까지 발생하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택배에 전화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부산에 사는 김모 어르신 사례입니다. 어느 날부터 집 앞에 이상한 택배가 계속 오더라고. 내가 주문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 이름도 없고 그냥 우리 주소만 적혀 있어. 며칠 후 낯선 청년이 벨을 누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 같아서요. 김 어르신은 선의로 택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박스 안엔 마약이 들어 있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으셨답니다. 다행히 무혐의였지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런 수법은 제3자 대리수령을 이용한 마약 유통 방식입니다. 범죄자는 본인 정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집 앞에서 마약을 수령하는 거죠. 그 집 주인은요?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됩니다. 이제 이 마약 택배가 왜 위험한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범죄자들은 본인 이름도 본인 주소도 남기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 가정 앞으로 택배를 보냅니다. 그 안에는 마약이나 위조 신분증, 심지어 위조 지폐까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물건이 잘못 갔어요. 선한 마음의 어르신들께서는 택배를 건네주시죠. 그 순간 그 물건을 전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건이 범죄 물품이라면 경찰은 어떻게 할까요? 택배 송장에는 수령인의 주소만 남아있고
CCTV에도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물건을 내주는 장면이 남습니다. 범죄자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결국 그 집에 사는 어르신이 공범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실제 사례 중에는 마약 수령인으로 오해받아 경찰서까지 출석하신 분도 계셨고요.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까? 첫째, 절대로 송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 번호는 정식 택배사가 아니라 범죄자가 준비한 대포폰일 수 있어요. 전화를 건 그 순간 내 정보는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둘째, 택배를 열지 마세요. 호기심으로 열었다가 그 안에 범죄 물품이 있으면 그 자체로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셋째,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버리는 건 점유이탈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무단 폐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공식 택배사 고객센터로 먼저 확인하세요. 택배 송장에 있는 번호 말고요. 검색창에서 CJ대한통운 고객센터, 한진택배 고객센터 등으로 직접 연락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이상하거나 수상한 택배는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요즘 이런 신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섯째, CCTV나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문 앞에 놓인 상태, 송장 사진, CCTV 화면까지 남겨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 시니어 분들, 자녀들 다 크고 혼자 계시는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더 노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보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범죄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알짜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